2020년 3월 2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변경하여 그동안의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된 정책의 주요 골자는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공공연수원 등에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원 기준을 완화하여 병상 순환율을 높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재난응급상황실에서 시도에 관계없이 환자를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병상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급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이제는 증상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환자 상황에 맞게 격리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등 6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빈틈없이 준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가에서 불안해하며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신속히 이송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나 이웃으로의 추가 감염과 불안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교육연수원 160실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합니다. 또한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중증 환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상급병원에 신속히 배정하고 필요할 경우 타 지역 상급의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응 지침 병원은 병상은 부족하고 확진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변경된 방역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물자를 총동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 인력인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증 환자의 신속한 전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의 시도, 지자체와 국민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대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 경북, 경남, 대전 등 병상을 허락해 주신 지자체와 시도민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구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경증 환자를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전국 시도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확진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오전 7시 현재 대구시에서 확인한 확진자 수는 3,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조치
및 상태에 대해서도 확진 환자 전체의 공식 통계가 나온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재브리핑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정영 교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확진자들의 특이사항입니다. 어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교통재활원 파견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시 남부보건소 직원 12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간호사와 밀접히 접촉한 공보위, 간호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남부보건소는 폐쇄 후 방역수도를 실시하였고 오늘 하루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추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 이관 사항에 대해 남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일 어제 19시 기준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19시 기준으로 16,604건의 진단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시민들께서 받은 검사는 11,738건 70.7%이며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는 4,866건 29.3%입니다. 어제 하루 진단검사를 위한 실시한 검체 검사는 2,652건이며 이 중 298건은 검사 완료되었고 2,354건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수와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교인 수가 불일치하여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개별 명단을 대조하고 주소지 등 변경사항에 대한 이관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부터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수는 1,555명으로 기존 1,252명보다 303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확인된 303명에 대한 자가격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전원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소재가 불분명했던 141명 중 88명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 53명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의 46.1%가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통보된 3,350명 중 2,283명이 확진 판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5일 더 연장하고 구군 공무원이 전담 관리하여 전원이 하루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의 파악과 폐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고발 조치한 이후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교인 및 교육생 명단과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교인 및 교육생 명단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가 파악했던 명단과 비교 작업 중에 있습니다. 비교 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 명단의 진위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자진 신고받은 시설은 42개입니다. 지난번 22개보다 2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시설 중에 37개는 이미 시민 제보와 경찰 추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신고된 시설 중에 신규 시설은 5개 시설입니다. 새롭게 신고로 확인된 시설 5개소는 현재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교인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사택 숙소로 추정되어
오늘 중 경찰과 함께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어제도 배우 지창욱 씨, 주 골든클래스, 서울보증을 비롯해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업과 기관단체, 지자체와 국민들께서 온정의 손길을 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들께 호소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병상 부족으로 인해 확진 환자가 자가에 대기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하고 또 가족과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높아진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온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중앙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번 주 중으로 자가 입원 대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역은 시민 여러분의 자기 보호와 생활 수칙 준수입니다. 우선 당분간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집회 모두를 중단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간헐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 등에 먼저 문의한 뒤 해당 안내소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은 마치고 김정용 교수님께서 환자들의 상태와 그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망자 발생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 8분의 사망자께서 안타깝게 발생하셨습니다. 먼저 9번째 사망자분은 남자 82세 분으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발열, 기침, 객담, 객혈 등의 증상으로 2월 27일 경북대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이후 폐렴이 의심되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28일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확진 이후에 심폐소생술 포기 상태로 하셔서 특별한 치료, 다른 인공호흡기 치료 없이 치료를 받으시다가 3월 1일 11시 20분 사망하셨습니다. 10번째 사망자입니다. 남자 80세 분이시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월 28일 새벽 2시 두통, 오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 구급차로 칠곡 경북대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3월 1일 오후 2시 25분 사망하셨습니다. 11번째 사망자십니다. 여자 86세 분이시고 기저질환으로 당뇨, 어지럼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2월 27일 영대병원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선별검사를 받으셨고 검사 당시 발열과 의심 증상이 전혀 없으셔서 자가격리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자가격리 중에 2월 28일 저녁 8시 36분 검사 결과 양성으로 통보받으셨고 이후에 3월 1일 오후 3시 20분 보건소에 숨이 차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3시 44분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가톨릭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이후 3월 1일 오후 4시 18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2번째 사망자 분이십니다. 여자 77세 분으로 기저질환으로 간암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발열과 객담으로 119를 통해서 파티마 병원으로 후송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셨고 이후 2월 29일 토요일 9시 파티마 병원에 도착 이후 검체 채취가 되어졌고 이후에 양성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사망은 3월 1일 새벽 1시 40분 사망하셨습니다. 13번째 사망자 분이십니다. 여자 77세로 기저질환으로 기관지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2월 28일 오후 1시 3분
수성구 보건소 선별진료실을 통해서 검사를 받으셨고 2월 29일 저녁 9시 23분에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후에 어제 3월 1일 저녁 6시 30분 수성경찰서에서 수성구 보건소로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 이 사망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14번째 사망자분이십니다. 남자 80세로 기저질환으로 식도암, 당뇨,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3월 1일 오한으로 파티마 병원 이동 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8시 40분 파티마 병원 응급실 도착 이후 즉시 기관 삭관을 시작하고 인공호흡기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나왔습니다. 3월 1일 저녁 9시 35분 사망하였습니다. 15번째 사망자입니다. 남자 71세 분으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치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월 21일 파티마 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이 이후 대구 동산병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3월 1일 날 저녁 10시 20분에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16번째 사망자분이십니다. 남자 64세 분으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고환암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2월 24일 수요일 영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후 2월 27일부터 영남대병원에 입원하여서 기관 삭관 후 치료를 계속 받으셨고 3월 2일 아침 7시 17분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사망한 16분에 대해서 기저질환의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분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각각 8분으로 50%를 차지하고 계셨고 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4분으로 25%,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2분으로 12.5%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사망자분의 연령대는 50대가 1분, 60대가 3분, 70대가 7분, 80대가 5분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분들 중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은 총 15분이십니다. 경북대병원 5분, 영남대학교 병원 3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5분, 대구의료원 1분,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1분입니다. 혹시 김정현 교수님께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하시죠. 네, 뉴스민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그 교수님께서 무증상 그 확진자에 대한 퇴원 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제 좀 준비된 게 있는지랑 그 퇴원 기준 아까 완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지침상에서 퇴원 기준은 이전에 메르스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대폭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기준과 검사적인 기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상적인 기준은 주치의가 정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과 검사적인 기준은 정상이 사라진 이후에 즉시 확진 검사에 2번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 두 가지를 충족하면 퇴원 확진을 완치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졌습니다. 무증상 환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일보 진창기자입니다. 현재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환자 중에서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자가 각각 몇 명이고 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싶고요. 또 이 중에 당뇨나 고혈압, 폐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또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 중에 경증 환자분들도 이제 이송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증이랑 경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나온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뀐 지침상에서 나오는 경증, 중증의 기준은 일단
심박수, 그다음에 수축기 혈압, 그다음에 호흡수, 발열, 그다음에 의식 수준 5가지를 가지고 점수 스코어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내도록 되어져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저 질환 여부를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서 환자들을 분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자가격리 입원 대기 중인 집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생체학적 징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에서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정보 기준을 위해서 일단 집에 계신 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기저질환, 그다음에 현재의 정상 여부, 그다음에 연령을 3가지 기준과 이분들이 공동시설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 사회적 기준을 합쳐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증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퇴원 기준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면은 어제 개정된 지침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증상이 호전이 되면은 일단 검사 없이 퇴원 조치한다고 바로 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치료시설에서 추가로 관찰하도록 그렇게 퇴원 조치 부분들은 그렇게 완화를 됐습니다. 완치 판정은 물론 조금 전에 김종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검사를 해서 2번 음성이 나올 경우에 완치로 판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퇴원 조치와 관련된 기준은 굉장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생활치료시설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생활치료시설로 이동하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어제 변경된 지침에 부합하는 환자들은 병원에 있지 않고 생활치료시설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 병원에는 지금 자가에서 정말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빨리 입원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입니다.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시장님 오늘 그 5쪽에 통계 말씀하실 때 신천지 관련해서 교인 수가 1,555명으로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8580에다가 추가로 1975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 교육생 등 포함해서 1983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구분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교인 전체의 46.1%가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1,555명인지 아니면 기존에 252명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로 해제되는 인원도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5일 연장하는 인원들,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혹시 그 진단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티거나 뭐 그런 교인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일이면은 그 자가격리 이제 최초 해제자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해제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명단은 계속해서 지금 전국에서 교인 명단을 받아서 지금 전국 단위로 지금 또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받았던 9,337명 중에서도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로 있는 분들은 저희들 통계에서는 빼고 그리고 해당 시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 시도에서도 받은 명단 24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이 분류 작업을 해서 이관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추가로 확인되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명단은 계속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라도 정확한 명단을 한번 뽑아보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 자료들, 그동안 변화됐던 통계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제 저녁에 전체적으로 어제 저녁부로 신천지 교인 대구가 관리하는 신천교인 명단은
555명으로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도 다른 시도에서 오거나 또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또 주소지 부분들이 정확하게 또 추가로 더 파악이 되면은 좀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1,555명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1,555명 중에서 4,866명이 검사를 받아서 29.3%가 전체 6.1%가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는 어제까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 대기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연령대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 기자님.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지금 확보 관련인데요. 지금 중앙교육연수원 160실 이외에 영덕과 경주 등에서도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략 몇 개 실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전국에서 자원봉사를 자처한 분들이 아직 대구 의료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언제쯤 대구로 오실 예정인지 그리고 규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4개 시설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은 160실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을 다 합치면 한 710실 정도를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대구시와 그리고 정부에서 신속하게 시설들을 확보하고 또 바로 우리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 그리고 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되어서 생활치료시설로 이전해야 될 분들이 모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병상 확보 부분들에 대해서 병상 확보가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청와대와 그리고 국무총리실 전 부처가 지금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봉사자는 어제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건 한 850여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마 정책이 전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이 전환될 경우에는 지금 병원으로 내보내던 인력 부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진이 아예 배치가 안 될 수 없을 것이고 치료 관련한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들어가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시 사정이 의료진을 이제 기존의 응급실이나 치료 시설에서 그쪽으로 뺄 수 없는 고갈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의료진이나 의료 장비 같은 거는 어떻게 확충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이 전환 부분들을 미리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 공공병원장님들도 모이셔서 회의도 하고 이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논의의 바탕 속에서 지금 그 지역 단위에 있는 거점 병원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우리 대구에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 1호인 중앙교육연수원 부분들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정부에서 우리 자원봉사 그리고 또 군 인력 부분들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경북대의 의사와 이 간호사 인력이 일부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여기 들어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데 자가에서 입원 대기 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감염과 그리고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또 이분들이 병원으로 가 계실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중증 환자들이 병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학 전문가들의 말씀으로는 여기에 많은 대규모의 병원처럼 대규모의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시설은 갖추겠지만은 병원과 같은 시설은 필요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거점 이 대학병원들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들로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한에서 왔던 그 전세기 타고 왔던 교민들이 수용됐던 시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제가 우한에 왔던 교민들이 수용했던 시설에 어느 정도의 의료 지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한국경제 오경국 기자입니다. 시장님, 지금 이제 우리 대구는 격리 병원도 있고 이제 격리 시설이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감염법 예방 관리 법률에 보면 이 경비를 국가가 지정할 때 하고 지자체가 지정할 때 하고 경비 부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금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하고 중앙교육연수원 이런데 지정하는 거는 대구시가 지정하는 건지 국가가 지정하는 건지 그다음에 누가 지정해도 경비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하나 더는 예를 들어 동산병원이 지금 인력의 30%를 투입하고 병원 시설을 쓰고 있는데 여기 법에 보면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하고 운영에 드는 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설치나 운영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부분에서 나중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끔히 해소가 안 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좀 안 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구에는 지금 대구의료원과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치료 전담병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환자들 모두를 전원 조치시키고 코로나19 환자들만을 전담해서 치료하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가는 이 경비나 이런 부분들도 대구시의 재난안전기금도 활용하지만은 또 정부에서 지원된 기금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그리고 대구시가 부담하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한 상황이고 그 검토가 이루어지고 대구시에서도 전담병원 운영비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비비와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돈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렇게 서로 떠넘기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대구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염병 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사 정부 지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 치료해야 될 환자를 돌보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병원 지정은 대구시가 하시고 전담병원 지정은 대구시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치료시설과 관련해서 어제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중앙 재난대책본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채널A 배유미 기자입니다. 그 중앙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만큼의 인력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대5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율인지 혹시 나온 게 있나 궁금하고 또 그 지금 연수원은 안에 창의관, 수직관 두 곳이 있던 의료진도 안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지내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선별진료소 간호사분 감염되셨는데 혹시 진료 과정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 건지, 그리고 파티마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사후 확진인지, 그리고 그럼 그분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파티마 병원 문제는 김종영 교수님께서 대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교육연수원에 몇 대 몇으로 비율로 가느냐 이 부분들은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생활치료시설에 적절한 이 의료 인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생활치료센터를 지침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의료 인력이 배치가 되게 될 거고요. 아마 중앙교육연수원이 오늘 처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상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인력이 배치가 되는지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구보건소의 간호사분들의 감염 부분들이 과연 거기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다가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인지는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티마 병원에서 사망하신 사례가 12번째 사망자분이 여자 77세 분과 그다음에 14번째 사망하신 남자 80세 분 두 분 다 사망 후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예, KBS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검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검체 검사를 했는데 뭐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민원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또 보건소에서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 뭐 119로 전화를 하면 보건소로 전화해라. 보건소에선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 전화해야 되냐라는 하소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배치된 인력이 어느 정도고 거기서 지금 하루에 쳐내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는 하루 검사 건수가 한 3,000여 건 이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들이 총동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민들께서도 진단 검사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고, 또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군보건소에서 아마 행정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검체검사 전국적인 것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 이 진단검사 기관들이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몰리는 곳은 굉장히 많이 몰려서 진단검사 기관들이 제때 빠른 속도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진단검사 이후에 결과 통지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관련해서 구군보건소에 좀 신속히 나온 검사들은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빨리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시사저널의 심충인 기자입니다. 중국 유학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강릉에서 중국 유학생이 특별 입국 제도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유학생 중에서 무증상 양성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구에 최근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 숫자가 어떻게 되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구도 강릉처럼 전수검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717명 정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세계 기숙사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중국인 유학생은 150여 명 정도입니다. 세계 기숙사에 나누어서 있고, 지금까지 증세가 나타난다고 호소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마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저희 대구에 온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는 특별하게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예, 박철희 기자님. 네, 시장 수고 많으십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아까 이제 그 브리핑 초반에 정부 건의사항 중에서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인력을 조기 확보하는데 도와달라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취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생활치료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들은 그러면 경북대 병원처럼 뭐 어떤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지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안 이제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대구 경북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인지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력 부분들은 지금 이번에 이 변경된 피해 최소화 전략,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예상컨대는 한 3,000실 정도의 생활치료 시설을 만들고 조기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체를 하루에 3,000여 건 이상을 계속하게 되면은 확진자는 추가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또 운영을 하더라도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확진자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그러한 시설들에 배치될 의료 인력들의 확보,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들의 확보가 중요하다. 안 되면은 좀 동원령이라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점 병원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중앙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아마 지역별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 정부가 아마 이 적절한 시설들을 하겠지만은 대구 경북 인근에 가까이 있는 시설들이 아마 많이 이런 센터로 전환이 될 텐데요. 경북대병원은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시설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병원들이 맡아주거나 아니면은 자원봉사 인력 그리고 군 인력들이 투입되어야만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가장 절실한 시급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서민 경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생계곤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피해와 관련된 이 지원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추경이나 또 예비비 등을 통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어째서야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라고 자가격리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경증 환자들에 대한 그 격리 시설을 마련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초창기에 계속 그 확진자가 급증할 때부터 이 시설이 빨리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하고 어떤 대구시하고의 관계가 좀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문제가 좀 있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 맞닥뜨리는 1급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급증하리라고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베트남인 한 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베트남인 외에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수가 더 있는지, 그 이도 외국인이 신천지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직업군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파악된 감염 경로가 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대구시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저희들을 그렇게 지정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브리핑 드릴 때 18명으로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은 이 한국 이름으로 되었지만 또 국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이 법무부라든지 이쪽하고 서로 또 협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8명에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BC의 이종우 기자입니다. 그 13번째 사망자가 수성경찰서에서 수성구 보건소로 내용이 전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16번째 사망자까지 그 나오는 과정에서 그 의사회에서 이제 그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문제를 해서 했는데 혹시 그분들 중에서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현재까지 파악했는 그 자가 격리 중인 그 중증 환자들, 그 의사회에서 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좀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상급 병상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3번째 환자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망 원인과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김정윤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의사회에서 어제도 의사회에서 이 전화 문진을 통해서 이분들은 좀 빨리 병원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19분을 그렇게 했고 병상은 지금 현재 동산의료원에 동산병원에 추가로 확보를 한 병상들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나 또 영남대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생활치료시설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선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도 되는 분들은 옮겨서 가까운 곳에 우리 대구에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교인들 JTBC 최규진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인들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 오늘부터 이제 자가격리 해제되는 교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 1차, 2차 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숫자 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해제가 됩니다. 3월 2일까지 자가격리. 이 신천교인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명단이 한꺼번에 다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단을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명단이 오는 대로 자가격리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통보 받은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해제되는 시간이 3월 2일 자정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아마 해제될 분, 그도 우리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으로 나오고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잘 지킨 분들에 대해서는 해제 통지를 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방역 지침이 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대구시나 대구시 의사회나 대구의 기관에서 지역 기관에서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게 언제쯤이었는지 최초 건의한 게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시급하게 방역 지침을 또 개정할 부분들이 혹시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나오기 그 전날 제가 아마 여러분들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상황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이제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했고 우리 대구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또 전문가들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코로나19 이 사태란 것이 우리가 맞이해보지 않은 초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에 대한 또 논의가 있었고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그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확인되는 대로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알려드린지 아니면은 제가 내일 브리핑에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